안녕하세요. 오늘은 외환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챕터 13장, 13장이 되겠습니다. 외환시장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이럴 때 환율은 또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마지막으로 한국의 외환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각각 자기 고유의 통화가 있죠. 미국은 US 달러고, 유럽 지역은 유로고, 그리고 브라질의 레알화 등등 이렇게 쭉 있습니다. 외환시장이라고 그러면 외국 돈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외국 돈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근데 그 시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외국 돈이 어떻게 거래가 됩니까? 결론 몇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특징이요. 외환시장은 OTC 마켓입니다. 장외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없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외국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 주고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그곳이 또한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장소지만 그것도 일종의 외환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외환시장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장외에서 거래가 된다는 특징이 있고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요. 통상 조금 이따가 얘기가 나오지만 큰 거래들은 전화상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환율이 올라서 한쪽에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돈을 잃게 돼 있어요. 항상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위프트라는 국제적인 통신 시스템이죠. 이걸 통해서 국제적인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도 여기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환시장의 종류가, 요건 제가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 자료고 제가 조금 일반적인 외환시장에 대한 분류이기 때문에 보완을 한 자료입니다. 은행끼리의 거래를 우리가 은행 간 시장, 인터뱅크 마켓이라고 그러는데요. 은행 간 시장이 있고 대고객 시장이 있습니다. 대고객 시장은 은행이 고객을 상대로 외국 돈을 사고 팔 때 그 시장을 대고객 시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여행을 갈 때, 유학을 갈 때 다 대고객 시장을 통해서 외국 돈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겁니다. 기업이 수출입하는 기업이 또 외국 돈을 샀다 팔았다 하는 그 시장도 이 대고객 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둘 중에 비중은 은행 간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이 시장이 홀세일 마켓이에요. 이 시장, 은행 간 시장이 도매 시장이고 대고객 시장이 소매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파생 상품 공부를 하면은 이 포워드 시장 또는 포워드 거래에 대한 얘기를 배울 텐데, 여기서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 현물은 지금 돈과 물건이 지금 맞바꿔지는 시장이고, 요거는 원칙적으로 선도 시장이라고 그래야 되겠지만 선물 환 시장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미래 시점의 거래를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은 지금 하고 그 약속에 의해서 미래 시점에 거래가 일어나면 그게 선도 거래 또는 선물 환 거래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현물 시장, 현물 시장. 요거는 선도 시장 또는 선물 환 시장.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이런 여러 시장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파생 상품 관련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생 상품을 배우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시장들입니다. 다른 시장도 그렇지만은 외환 시장도 이 가격이 중요하죠. 외환 시장의 가격은 환율인데,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돈의 상대적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 달러 대비 원화를 환율이라고 그러면 그 달러에 대한 수요, 공급, 그죠? 수요 공급이 환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수요가 오르면 달러 가치가 오르고 공급이 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죠? 이런 원리는 수요 공급의 원리는 뭐 다른 시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단지 여기서는 외국 돈의 상대적인 가격이 외환 시장의 가격인 환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뭐 여러 시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물 시장과 포워드 마켓을 비교를 하면 현물은 지금 당장 거래가 일어나면서 돈을 주고 외국 돈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금 결정되는 시장이 이게 현물 시장이고, 외국 돈의 상대적인 가격으로 선물 환 시장 또는 선도 시장은 또는 선물 시장은 거래는 미래에 일어나는데 그 가격을 지금 약속하는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외국 돈의 상대적인 가격이 결정이 되는 시장. 이것이 이제 선물 시장, 선도 시장, 선물 환 시장. 일반적으로 파생 상품에서는 이제 선도 선물 거래 구분을 하는데, 이 외환 시장에서는 포워드 마켓이라고 그러고 이제 선물 환 시장으로 조금 그 한국 번역이 관행적으로 조금 잘못돼서 뭐 그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하여튼 선물 선도라고 하는 것은 미래 시점에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걸 지금 약속한다. 뭐 이렇게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파생 상품 배울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여러 나라의 통화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변동이 심하죠. 외환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 그래서 외환 환율의 움직임도 이게 랜덤 워크입니다. 주가 움직임이랑 비슷해요. 미리 예측을 못합니다.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설명이 뒷부분에 가서 나옵니다. 환율은 당연히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들이 뭐 외국을 나간다든가 할 때 당장 그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뭐에 따라서 그 한국에서 학비를 붙이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 그러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계의 경쟁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수출입에 당연히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그렇지만 수입 부담은 많아지는 거고, 또 우리나라 돈 가치가 세지면 그 수출이 좀 안 되지만 수입 물가는 떨어지고, 뭐 이런 기업 활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환율이 미치게 된다는 거고요. 이건 뭐 간단한 예인데, 99년도에 유로 가치가 1달러당, 1유로당, 이게 이제 환율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조금 또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달러당 뭐 옌, 원, 달러 대비 얼마로 표시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표시 방법이고, 뭐 브리티시 파운드나 유로 같은 경우는 뭐 그것도 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 관행적으로 브리티시 파운드 같은 경우는 브리티시 파운드당 몇 달러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는 중요한 거는 아닌데, 이 가격 표시를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석 방법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사실 그 얘기할 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